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F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초부터 시장은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만큼 좋은 종목과 전략으로 시장 공략하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알짜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은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하단으로 나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백사 전문가 그리고 제프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부터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저번 주에도 이제 박스권 장세를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아니나 다를까 이 장기선 기침 파동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오늘 또 지수가 박스권으로 좀 빠지고 있지 않나라는 장세가 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로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 까만 선이 흐르는 여기가 지금 800일 키친 파동에 해당하는 이평선입니다. 여기가 보통 우리 경제가 경제 소순환기에서 이 소순환기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업사이클인 상황이냐 아니면 다운사이클인 상황이냐를 우리가 판별할 때 좀 유효한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경기 순환기에서 좀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면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사실 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렇게 좋아질 만한 그런 시츄에이션이나 환경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도 2,550을 좀 뚫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역시나 지금 2,550선에 지금 정확하게 화요일 날 저항을 맞고 지금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을 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합니다. 저점을 좀 들어 올려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상향 돌파를 시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는 잭슨 홀 미팅이 있고 이제 다음 달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FOMC 의사록에서는 뭐 큰 내용은 사실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다음 앞으로 앞으로 조금 더 경기 지표가 나아진다던가 아니면 또 우리 원유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동반해서 조금 더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을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시장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프 전문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코스피 기준 10% 정도까지 오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 라인대에서 이제 박스권을 진행될 건데 이것이 기간 조정이 될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건지에 대한 이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고, 그에 관련된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아마 오늘 새벽에 있을 FOMC 의사록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잭슨 홀 미팅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변수로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시장을 바라봤을 때 먼저 코스피 차트부터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조금 이제 좀 저도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좀 최근에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에 굉장히 많은 무역을 하는 그렇죠. 나라다 보니까 보통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시장이 상승했었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고 있고 중국 시장이 반대로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견고하게 버텨주는 역할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상해종합이나 홍콩 항생 자체가 상승을 했었는데 10시 반부터 상승했었을 때 오히려 한국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도의 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도 원래는 처음에 10시 이전까지는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를 잡혔었다가 그 다음에 홍콩장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도 사이클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막판에 좀 다시 또 사주면서 시장을 좀 들어올렸다 이렇게 좀 더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상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현물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현물을 사긴 사는데 좀 극소수로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플레이를 지금 8월달 한 저번 주부터 좀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 때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한 600억 정도 매수하면서 500억 정도의 매수를 그쳤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500억 정도 그쳤고 매도했을 때는 한 130억 정도. 되게 시장에 대해서 지금 라인대, 지금 현재 2,500 정도의 레벨 상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할 건가 아니면 팔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종목들로도 봤었을 때 네이버 같은 형식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를 좀 매도를 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형식으로 좀 시장을 좀 눌러주고 반대로 이제 SK하이닉스나 이제 따로 시장의 대형 종목들을 사주면서 좀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람 사이클 상에서 위든지 밑이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한마디 중에서 변동성이 늘지 않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지금 팔아야 되는 시기인가 사야 되는 시기인가 고민했을 때 변동성이 생긴단 말이죠, 보통에는. 근데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이것이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변동성 자체가 기존에 이제 유가를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번 달 기준 7월 달부터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에너지가 하락했을 때는 시장에서 그래 인플레이션이 하락했구나 이제 증시는 상승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전날 기준 하락했을 때는 또 아이디어가 바뀌었어요. 어떤 아이디어 바뀌었냐면은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다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양립 구조 전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서로 양립하는 구조상에서 어디로든지 변수가 튈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급하게 음봉으로 내려온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조정도 충분하게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비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홀딩할 것인가 더 비중을 태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자체가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좀 소극적인 포지션으로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해 드렸습니다.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줄지 오늘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왕좌의 게임 저희 룰과 함께 수익률 순위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적풍 전문가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4x4라는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매수 범위는 17,000원부터 19,000원까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4x4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BC월드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BC월드 제약이 오늘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손실 확정을 지었는데요.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사실 예상할 수 없었던 악재긴 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기업의 기초적인 펀더멘탈이나 지금 뭐 연구 중인 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정말 중요한 반기 보고서를 미제출을 했고 관련해 가지고 오늘 또 급락을 하는 모습. 뭐 물론 심각한 악재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거보다도 더 그냥 아예 하한가에 내려갔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고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보고서 미제출이라는 이슈는 뭐 우리가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돌발 악재이긴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돌발 악재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BC월드 제약을 손절 사인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오늘 또 AS로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사실 이 관리 종목 지정 정말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보고서를 미제출했을 수도 있고요. 부득이 뭐 다른 기업처럼 뭐 기업이 해킹을 당해서 뭐 그렇게 미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 관리 종목 딱지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하나의 한 가지인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시장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커서 이제 좀 영향이 좀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탈적인 문제나 이런 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기회 비용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경우는 정말 돌발적인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좀 급락을 한 경우는 그냥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충분히 지금 뽑아서 또 오늘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냥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뭐 뒤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뭐 저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돌발 악재에서는 좀 과감하게 행동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BC월드 제약에 대한 얘기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옵티팜 보도록 할 텐데요. 옵티팜은 현재까지 8%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승세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옵티팜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오히려 좀 옵티팜이 더 잘 버텨주고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의외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좀 짧은 급등에서 좀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또 오히려 물론 급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몇 차례 시세를 주긴 줬습니다만 추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항상 크게 장기선으로 보는 이 241선을 지금 이렇게 저항대를 지금 뚫어내려고 계속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물량 이탈 전혀 없고 이렇게 지금 장기선 돌파하는 구간이 원래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이 이제 크게 상승하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자로 조금 슈팅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 좀 보여졌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오히려 좀 튼튼하게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우리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냥 쭉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캠트로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캠트로스 최근에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이 주가 흐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2%가량 소폭 밀리긴 했지만 네. 현재까지는 6%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캠트로스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캠트로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뭐 소재도 비롯해서 이제 탄소 배출 관련으로도 이제 재료가 좀 많은 기업이죠. 그래서 향후 이제 2분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2분기에서는 이제 친환경 그리고 탄소에 대한 좀
시장에 포커싱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매수한 날 딱 정말로 아주 기회를 정확하게 딱 줘가지고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이후로 어저께도 상승 한번 슈팅 나와준 다음에 자리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길게 보면서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길게 보면서 241선 상방으로 이 남색선 10,000원 상방으로 좀 슈팅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이어보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캠트로스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한탑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한탑이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아주 귀여운 수익을 내는 종목이었는데 네. 오늘 이제 사료주들이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던 건 하반기에도 이제 뭐 이 곡물 단가가 상승할 거다 이후로도 네. 이 섹터들에게는 아주 호재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네. 이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한탑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왕자의 게임의 포트폴리오에서 추가했던 이유 자체가 사실 지금 시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사이드를 봤었을 때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어떤 국가들마다의 시프트 전략 요게 결국엔 지금 주식시장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었을 때 중동 국가랑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전부 다 이런 밀이나 곡물 관련돼서나 사료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한탑이란 종목 자체가 그의 수혜 받아가지고 상승 자체가 났었지만 경기 침체라는 그런 이슈상으로 시장의 조정 자체가 굉장히 큰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제 조정 대비해 봤을 때는 원래 1,000원이었던 종목이 1,000원이었던 종목 자체가 5,000원까지 상승했었고요. 그 5,000원이었다는 종목 자체가 지금 다시 또 많이 빠져가지고 63% 정도가 빠졌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전략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축한 데 있었을 때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담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시장에서는 항상 테마주라고 부르죠. 테마주 상에서는 오늘 고려산업이 이런 사료 관련돼 가지고 대장주로 치고 나갔고요. 2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사료가 이제 2등주로 치고 나갔습니다. 한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등주나 4등주 형식으로 조금 하회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대로 일단 왕자의 게임이라는 특성상에서 저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목표가 상에서도 2,470원까지 목표가 이상 없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홀딩하라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한탑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더 돌아가도 되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주목도는 요 업종이 아니다라는 점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탑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보이긴 했지만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두 투어를 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네. 투어도 좋은 자리에서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6% 수익을 내고 있고 네. 유가 하락도 계속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네, 종목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호재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제 좀 안정권이 되면서 여행이나 이런 패키지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항공 관련된 업종들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전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소비재 관련된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체가 숏스퀴즈가 났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숏으로 공매도자들이 이제 나 이제 못하겠다면서 포기하면서 쫙 올려버렸습니다. 시장 자체를.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거기서부터 다시 또 숏 자체가 구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상에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경기 침체라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소비 자체가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좀 가게 된다라면은 분명하게 기업의 이익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모두 투어나 이런 항공이나 여행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제 전략 자체가 좀 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AS 종목을 갖고 왔고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이제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히솔루션 보도록 할 텐데요. 오히솔루션이 현재까지 한 0.21%. 이 종목이 일단 최근 들어서 살짝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이거 관련돼 가지고 5G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13F라고 하죠. 보통 이제 외국 월가에서 좀 거장들이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자기네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까게 되는데 그럼 포트폴리오를 깠었을 때 버핏이 뭘 많이 팔았냐? 5G를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팔았다고요? 그렇죠. 5G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버라이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외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 있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버핏이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외했다 보니까 5G 업종들이 그러면은 5G가 약간 정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5G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서는 이제 쇼커버링 관련된 입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에 있는 화웨이 자체가 걷어지고 따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5G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호재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마켓 타이밍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량도 크지 않고 지금 매도 자체에 대한 물량 자체도 크지 않다라고 보다 보니까 아마 옆에 상에서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이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해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 39,000원까지 홀딩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삼형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3%가량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역시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삼형엠텍, 저희가 좀 어떻게 이 종목을 지켜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종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시장 자체가 좀 빠지고 있고 박스권에 대한 기간 조정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런 시장의 지수를 역행하는 것이 바로 주도주의 특성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형엠텍이라는 종목도 조선 관련돼서 우리가 태조 이방원에서 제가 방산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시장에서 5%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종가 기준으로서는 3% 정도의 마찬가지로 보여줬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시장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잡혀지고 있고요. 큰 틀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연봉을 보게 된다라면은 연봉상 흐름 자체도 전체적인 박스권 흐름 상태로 보여졌지만 그 박스권의 흐름 자체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 자체가 조선수주나 아니면은 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에 대한 터빈 증설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다음 분기 그리고 2분기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정도의 영업이익 자체가 크지 않다 보는데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빠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수익률 기준으로 3%밖에 안 되니까 새로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 종목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거 홀딩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이 가능하고 신규 진입까지도 이 종목 앞으로 좀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대명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오늘 살짝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98%, 네. 어제까지만 해도 100%가 네. 수익률을 네. 넘었는데 그래도 굉장한 압도적인 수익률입니다. 맞습니다. 자, 대명에너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시장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보통의 주도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의심부터 합니다. 과연 이 종목이 높아졌을 때 사도 되는지. 저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당연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분명하게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 사도 되는 부분이지만 음봉이 나왔을 때 그럼 그렇지 뭐 하면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과 비슷한 업종에 대해서 더 빠진 종목들을 접근하려는 계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항상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도 업종에 대해서 작년 기준으로 위메이드라든지 그런 위메이드 업종에서도 항상 올라갈 때는 사지 못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조정 나올 때 그럴 때 사다가 물리는 게 태반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명에너지 또한 지금 상승하는 추세의 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을 때 살짝 좀 이전치 대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대비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퍼포먼스 자체가 더 증가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증가되는 퍼포먼스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체크의 포인트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바라봐도 되는지 제가 여러분 약속드렸습니다. 왕자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저는 대명예지한 종목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한 번 더 나중에 무료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명에너지가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문가님은 확고한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도 대명에너지를 계속 들고 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흥미롭게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뭐 이번 왕자의 게임은 태양광으로 내가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컨셉 그러한- 자체도 처음에도 그죠? 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편입 자체가 됐던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네. 건데 마찬가지로 현대인솔루션도 지금 라인대에서 부담감이 있을 거라는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종목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자체에서도 편입이 가능한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더 보시게 된다면은 편입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가격에 대한 밸류 자체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 업종에 대한 상당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도 편입해도 상관없다 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편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관점상에서 이 왕자의 게임을 진행할 때 부터 제가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떨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하는 중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신재생 업종들 지금 사이드 상에서도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편입한 상태에서 앞으로 고점까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목표가 그대로 8만 원, 8만 원 이상일 수도 있고 8만 원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상승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해 나갈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샵 3772번으로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또는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들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도 이어가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사실 지금 지수 자체가 되게 기간 조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실 많이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상당 부분 우리를 지루하게 할 텐데 이 지루했을 때 우리가 개인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뭔지, 지금 편입에 대한 섹터가 뭔지, 편출에 대한 섹터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내가 반도체 섹터를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아니 신재생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편출과 편입 관련돼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왕좌의 게임 1위를 앞서가고 있는 제프 전문가가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잡아야 할 섹터와 잡지 말아야 할 섹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분별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백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바다부터 우주까지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다부터 우주까지가 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바다에서 시작해서 이제 우주로 가는 건 아니고, 아, 네, 이제 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군이 뭘까요? 바다에서 유명한 산업 참치 잡는 수산업? 네, 수산업. 아, 조선업이요. 네, 그 수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조선, 배, 네, 그렇죠, 그렇죠. 조선업이요. 네. 네, 조선업에 제가 배가 꼭 필요한. 고팠나 봐요.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밥을 못 먹었다고 잠깐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바다에서 이제 또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이죠. 네, 그쵸, 자, 그쵸. 이제 조선에도 꼭 필요한 산업이고 또 우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항공우주 쪽 섹터죠. 네. 지금 바다의 조선 그리고 항공우주 섹터까지 현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좀 범우주적인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바다부터 우주까지 이 사업을 모두 다 총괄하는 관련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석유부터 수소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첫 번째 힌트 듣고 뭐 조선 기자재 쪽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석유부터 수소까지? 또 뭘까요? 네, 또 석유 우리 지금 이제 에너지 를 생각하면 이제 원초적인 뭐 석탄부터 시작해서 뭐 예. 이제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원전, 뭐 수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현재 현존하는 이 발전소 자체에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 제가 뭐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태조 이방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떠오르는 신조어가 수방관순 태풍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소, 방산, 그다음에 관이음새, 그리고 뭐 순환 경제, 그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정말 뭐 태조 이방원부터 순환관순 태풍까지 정말 아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석유부터 수소에 관련된 사업까지 전부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석유부터 수소까지라고 제가 오늘 또 두 번째 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주백서 전문가님께서 네. 말씀하신 거 듣고 좀 놀랬던 게 왜요? 제가 또 요 섹터를 똑같이 가져갔어요. 같은 섹터인데 그래요? 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업종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조선 기자재 쪽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지금 자체에서 우리가 조선주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조선 기자재를 잡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상 조선 업종에 보게 되면은 조선업도 되게 높은 영업이익을 잡아낼 것 같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기자재 쪽으로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자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캐시가우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따로 추천보다는 저도 마찬가지 그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공감 간다라는 네. 표현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조선 기자재 맞나요? 조선 기자재로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이 약간 좋으면서도 네. 약간 뭔가 찜찜하면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오늘 진짜 제대로 붙은 거네요. 그러면 네, 둘 그러게요. 중에서 어떤 네. 종목이 더 잘 갈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안녕 바위야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저만 지금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네. 마찬가지로 항상 세 번째는 넌센스죠. 그래서 저를 조금 영어로 번역을 좀 해보시면, 예.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헬로 락. 알겠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네. 하이. 하이 바위, 네. 뭐 한국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이런 좀 넌센스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업은 이제 고압 밸브, 관이음새 그런 쪽에 지금 주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지사나 이제 북미 지사도 지금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우리 LNG 공급망을 늘린다. 최근에 또 LNG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강간 관련주들도 또 굉장히 잘 갔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뭐 수소, 뭐 조선, 그다음에 항공 우주, 그리고 뭐 LNG, 석유, 그다음에 수소까지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 기업이 만드는 부품이. 그래서 정말 다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샵 3772번으로 주 104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들어오셔서 이렇게 유쾌한 주104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104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프 전문가가 소개해드리는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는 분들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요. 링크 뜨면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샵 3772번으로는 제프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의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많이 빠르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0% 증가했다. 더 기대되는 3분기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와, 510% 그쵸.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네요. 굉장히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저도 보다 보니까 네. 이런 기업이 있었네라고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주104 전문가님이랑 이제 공감대가 맞았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조선 기자재 쪽이라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종 자체는 이제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은 반도체 쪽이나 이제 뭐 석유, 가스 이런 밸브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조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영 자체가 덜 됐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거의 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만 되고 있지. 그러면 이 업종에 관련돼서도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지금 결과를 나와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 다음 힌트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더 힌트를 좀 더 들으시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아람코 인증 제품 6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아람코 인증 제품이라는 게 뭔가요? 석유 회사 기준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우리가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가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가에 대한 공급 자체를 이루어주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회사 자체는 지금 올 3월 달 기준으로 아람코에서 지금 정식적으로 등록돼가지고 따로 인증을 해줄 수 있는 6개의 제품 자체가 국내 최초로 등록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런 밸브 관련된 곳에서는 국내 기술상에서는 좀 더 최고봉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석유나 따로 원전 관련돼서도 이런 발전 관련된 밸브들을 많이 공급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초록 색깔 검색창에 아람코 6개 치면 나올 겁니다. 그 회사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회사다. 이렇게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람코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지 감이 오시나요? 아, 네, 한 두세 종목 정도로 감이 예. 오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네, 뭔가 제가 입을 열면 네. 제가 실수를 할 것 같아가지고. 왜요? 종목명 하여튼, 얘기하는데 왜요? 네. 네. 하여튼 지금 비슷한 종목들을 한번 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하이로코리아랑 굉장히 차트가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여러분들이 힌트를 제가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종목이랑 뭐 최근에 관이음새 뭐 이런 종목이랑 굉장히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또 좋았고요.
네. 뭐 이미 제 종목은 아시는 것 같아서.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랑 굉장히 비슷한 차트를 어.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하이로코리아와 아주 유사한 차트 흐름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또 추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고요. 오늘의 종목명을 맞춰주시는 분들은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이탈리안 땡땡땡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탈리안 뭘까요? 파스타? 그 서브웨이라는 그런 네. 이제 햄버거 아. 샌드위치 파는 곳에서 네. 아마 자주 먹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이탈리안 땡땡땡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땡땡땡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3번 힌트 자체의 넌센스가 굉장한 이제 창작의 고통 자체가 항상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주식수 전문가님이 저렇게 이런 센스 있는 답변, 네. 센스 있는 힌트 드릴 때마다 굉장히 저도 저렇게 담고 싶다라는 게 좀 많아가지고 저도 고심해서 생각해 놓은 게 바로 요거다라 보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좀 편하게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로 좀 만족을 해주십시오. 네, 제 영역을 잡고 욕심쟁이다. 집어맞추려고 하시네요. 네. 욕심도 참 많으십니다. 좋습니다. 자, 이탈리안 땡땡땡 서브웨이라는 식당에서 많이 파는 메뉴명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늦지 않게 지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오늘의 종목명을 맞춰주시는 분들은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백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안녕 바위야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너무 귀여웠어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하이락 코리아. 네, 하이락 코리아. 발음 좋으시다. 네. 네, 오늘의 종목은 하이락 코리아였습니다. 아, 이거 좀 괜히 부담이 좀 되네요. 아, 네. 또 갑자기 또 같은 비슷한 네. 섹터의 종목이랑 맞대결 구도가 맞아요, 돼버렸고. 맞아요. 아, 요즘 또 전문가님이 또 수익률이 또 좋으시지 너무 않으십니까? 좋아서.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이락 코리아는 좀 모멘텀도 좀 굉장히 다양하고 이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좀 하이락 코리아를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월봉 추세를 봤을 때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멈추고 지금 2015년부터 이어진 지금 하락 추세를 멈추고 장기선 돌파를 이뤄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잡혀서 이게 장기적인 추세죠. 장기적 추세에서 바닥권이 잡히고 이제 한 번 더 업사이클에서 나가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일봉상으로 봤을 땐 좀 많이 고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아직도 저점이다라는 거 시장의 종목이 이제 흐름을 타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도 또 강력한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뭐 급등 이후에 잠깐 조정 기간 갖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실적에 기대서 갖고 가실 만한 종목이 하나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제가 좀 오늘은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바로 이제 가격 전략 어떻게 네. 설정을 해드릴까요? 네, 바로 가격 전략 선정을 해드리면 매수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 좀 일부러 좀 매수 밴드 항상 저희 넉넉하게 드리니까 사실 우리가 제가 지금 바라보는 수익률이 항상 20% 3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면 매수 오케이. 그리고 좀 손절 라인은 최근에 이제 좀 19,000원 선, 그러니까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눌려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증시에 조금 더 지금 저희가 박스권에서 상단 터치하고 지금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증시 충격에 의해서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넉넉하게 지지권을 좀 넉넉하게 보자고 하면 현재 이전에 고점이 되는 라인들 4, 5, 6월의 고점, 그다음에 작년 11월, 그다음에 6월, 4월에 걸친 이 고점에 형성된 구간이 강력한 지지대로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반등하지 못하면 좀 중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9,000원으로 선정을 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25,000원 선에 지금 저항대가 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전 2018년 물론 오래전에 있었던 매물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래된 매물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항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5,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우리가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흐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샵 3772번으로 주 104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104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주 104가 준비한 전략주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는 방송 마지막에 종목명이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안내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업종을 왜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도 아마 좀 고민이실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내가 잡았을 때 상투 잡는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 물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분명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잡아야 될 섹터와 잡지 말아야 될 섹터에 대한 구분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도주격인 종목 자체를 잡아야 되는 거고, 잡지 말아야 되는 섹터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싸다라고 생각해서 샀었다가 오히려 더 큰 악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분 방식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매크로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요즘 시장에서 잡아야 할 섹터와 잡지 말아야 할 섹터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해서 안내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더 고급 정보들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 준비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샵 3772번으로는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가 이야기해드리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 장중에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왕좌의 게임 오늘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